오늘 하루 한숨을 몇 번이나 쉬셨나요? 한 번, 두 번, 아마 세어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자신도 모르게 나왔을 겁니다. 아이고, 휴, 하,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이 새어나오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한숨을 쉬십니다. 그런데 한숨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든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숨은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생리적 신호입니다. 한숨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지금 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한숨이 자꾸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한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천천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한숨이 나올 때마다 그냥 넘기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숨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한숨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한숨은 단순히 크게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에는 아주 정교한 생리적 메커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쉴 때는 폐포, 즉 폐 안에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들이 부풀었다 줄었다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얕은 호흡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폐포들이 조금씩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든 폐포는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 안의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뇌가 감지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폐포가 쪼그라들어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뇌가 보내는 명령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을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소 호흡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가 한꺼번에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쪼그라들었던 폐포들이 한꺼번에 활짝 펴집니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됩니다. 몸의 균형이 잠깐 회복됩니다. 즉, 한숨은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는 자동 조절 반응입니다. 힘들다는 표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고치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씩 한숨을 쉬실까요? 그것은 몸이 계속해서 이 긴급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폐포가 자꾸 쪼그라들고 산소 공급이 자꾸 부족해지고 몸의 균형이 자꾸 깨진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이 자꾸 나오는 진짜 원인들. 첫 번째 원인, 만성적인 얕은 호흡.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아주 얕게 숨을 쉬십니다. 가슴 위쪽만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얕은 호흡. 폐의 3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호흡. 이런 얕은 호흡이 습관이 되면 폐포가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산소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몸이 자꾸 한숨을 통해 폐포를 펴고 산소를 보충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숨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호흡이 얕아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얕아집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스마트폰이나 화면에 집중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생각이 많을 때도 호흡이 얕아집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호흡을 얕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한숨이 자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배가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가슴만 살짝 움직이고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가슴만 움직이는 얕은 호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한숨이 자꾸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한숨과 자율신경계. 이 둘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 즉 몸이 만성적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호흡이 빠르고 얕아집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이 지속되면 폐포가 쪼그라듭니다. 몸이 한숨을 통해 폐포를 펴려고 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도 한숨이 나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긴장된 일이 끝나고 나서 편안하게 앉았을 때, 이런 순간에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부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상태로 전환될 때 나오는 한숨입니다. 몸이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으면서 쌓였던 긴장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반응입니다. 이런 한숨은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긴장해서 이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긴장 상태에서도 이완 상태에서도 하루 종일 한숨이 끊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계 자체가 불균형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 만성 피로와 에너지 부족.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한숨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피로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호흡 근육도 피로해집니다. 호흡 근육이 피로하면 깊은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얕은 호흡이 지속되면 폐포가 쪼그라듭니다. 몸이 한숨을 통해 폐포를 펴려 합니다. 그래서 피로한 날, 몸이 지친 날에 유독 한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몸이 피로하면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이 줄어듭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합니다. 몸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한숨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합니다. 피로할수록 한숨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 감정적 억압.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원인입니다.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거나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힘든 감정을 혼자 사귀는 분들에게 한숨이 특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호흡입니다. 슬플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얕아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이 한숨을 통해 호흡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한숨이 더 자주 나오는 겁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배우자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걱정들을 혼자 사귀면서 살아오신 분들, 그 억눌린 감정들이 한숨으로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억눌린 것을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5번째, 원인 실내 공기의 산소 부족.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의 공기질이 한숨 빈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몸이 더 많은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한숨을 자꾸 쉬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생활하시는 분들,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한숨이 더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도 있다. 한숨이 나오는 순간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숨이 어떤 순간에 가장 자주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간들을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이럴 때 한숨이 나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경우, 눈을 뜨자마자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벌써 걱정이다. 이런 생각과 함께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호흡이 충분히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자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는 동안 교감신경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몸이 아직도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한숨이 나오는 경우, 식사 후에 갑자기 한숨이 연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식사 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한숨입니다. 긴장했던 몸이 식사 후에 잠깐 풀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 한숨이 너무 잦고 극도의 피로감이 함께 온다면 혈당 변동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한숨이 나오는 경우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가 갑자기 한숨이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호흡이 얕아지거나 잠깐 멈췄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숨을 조금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산소 부족을 감지하면 한숨으로 한꺼번에 보충하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한숨이 나오는 경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숨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특별히 힘든 것도 없는데. 이것은 그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이 쉬는 순간 풀리면서 나오는 한숨입니다. 또는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서 호흡이 얕아진 결과입니다. 앉아 있으면 복부가 압박을 받아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얕아집니다. 그러면 몸이 한숨을 통해 호흡을 보충하려 합니다. 걱정이 많을 때 한숨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경우, 걱정거리가 생기면 한숨이 부쩍 늘어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하면 호흡이 자동으로 얕아집니다. 그리고 한숨이 자꾸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한숨이 줄어들려면 걱정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걱정이 있더라도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서 한숨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이 마음에 미치는 영양 한숨은 몸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마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숨을 자주 쉬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가족이 말을 하는데
옆에서 한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듣기 싫은 건가? 나 때문에 힘든 건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숨은 대화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힘들다, 나는 지금 답답하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한숨 하나가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한숨이 자꾸 나오면 스스로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집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뇌는 지금 힘들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한숨이 잦을수록 뇌는 나는 힘든 상태에 있다고 더 강하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강화합니다. 한숨이 잦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반복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를 받으면 실제로 힘든 상태가 더 강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숨의 빈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받는 힘들다는 신호가 줄어듭니다. 무기력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의욕이 조금씩 생깁니다. 기분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숨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숨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함께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방법. 자, 이제 실천 방법입니다. 한숨을 줄이고 호흡을 깊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2-6 호흡법. 이것이 한숨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시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십시오. 가슴이 아니라 배가 올라와야 합니다. 2초 동안 멈추십시오. 그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4-2-6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3번, 각 5번씩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식사 후에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이 깊은 호흡이 쪼그라들었던 폐포를 활짝 펴줍니다.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몸이 긴급조치로 한숨을 쉴 필요가 줄어듭니다. 한숨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깊은 호흡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평생 얕게 호흡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며칠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한숨이 나올 때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으로 바꾸기, 한숨이 나오려는 느낌이 들 때 그 한숨을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참으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대신 그 한숨을 의식적인 깊은 호흡으로 바꾸십시오. 한숨이 나오려 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렇게 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 보충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뇌에는 힘들다는 신호 대신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숨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30분마다 자세 바꾸기와 스트레칭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팔을 위로 쭉 뻗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 동작이 폐를 최대한 확장시키고 쪼그라들었던 폐포를 펴줍니다. 그 다음 팔을 내리면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 반복하십시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스트레칭과 호흡이 한숨의 빈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어깨 스트레칭도 함께 해주십시오.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으면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이 폐의 공간을 넓혀줍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네 번째, 하루 2번 환기, 실내 공기에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오후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5분에서 10분만 환기해도 실내 산소 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더 이상 한숨을 통해 산소를 보충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숨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는 방에서는 환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자주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5번째, 억눌린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감정적 억압이 한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억눌린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는 것이 한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일기를 쓰셔도 됩니다. 오늘 힘들었던 것, 답답했던 것, 고마웠던 것을 간단하게 적어보십시오.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교감신경의 과활성화가 줄어듭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한숨이 줄어듭니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끔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요즘 이런 것이 힘들어 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4, 2, 6 호흡법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3번, 각 5번씩. 딱 5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플러스 다음 영상 예고,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숨은 힘들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생리적 신호입니다. 폐포가 쪼그라들어 있다는 신호,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호흡이 너무 얕아져 있다는 신호,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 감정이 억눌려 있다는 신호. 이 신호들을 이제부터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숨이 나올 때마다 지금 내 몸이 뭔가를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응답하십시오. 자세를 바꾸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 작은 응답들이 쌓이면 한숨이 줄어듭니다. 한숨이 줄어들면 몸의 산소가 충분해집니다. 산소가 충분해지면 뇌가 맑아집니다. 뇌가 맑아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기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쉬는 한숨 하나하나가 사실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힘들어.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한숨을 자주 쉬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하는 행동 중에 혈관을 막는 행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것이 혈관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